자, 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된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8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의 주요 경제지표와 미국 당국의 기술기업 규제 가능성,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주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날 나온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의 대량 실업 사태가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 안도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2만 3천 명 줄어든 212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소폭 웃도는 수치지만 그래도 신규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신 기사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연율 5% 감소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1분기와 2분기 경제의 극심한 침체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내구재 수주 역시 17% 넘게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때 연일 강세를 보여온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날 주춤하면서 증시에 부담을 줬는데요. 전문가들은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종목에서 은행 등의 경기 민감주로 자산 재분배가 진행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부진했던 또 하나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SNS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증시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전날 하원에서도 위구르 인권 법안을 가결시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등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장중 상승세를 이어가던 다우지수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자회견을 현지 시간 29일 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오름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0.58% 떨어져 25,40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면 0.46% 하락해 9,368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막판에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소폭 하락했습니다. 3,000선을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3,029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에 장 막판에 투자 심리가 위축돼 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에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는 상승한 반면에 국제 금값이 상승하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 약 2% 정도 올랐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휘발유 수요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정제 수요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유가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정제 수요도 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올랐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선물 시장에서 현재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33.46달러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도 소폭 올랐는데요. 최근 국제 금값은 계속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밤 사이에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금값이 0.4% 정도 올랐다는 분석인데요.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 1,731.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소폭 올랐습니다. 고용시장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만 명가량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긴 하지만 실업 사태가 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국채 금리 상승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7% 위로 올라선 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환율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고
내세우게 되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달러화가 소폭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0.6% 정도 내리면서 98.48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장혜진 앵커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약간은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찾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전했고요. 지난주에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2만 3천 명을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망치였던 205만 명보다 많은 수치였는데요. 200명대에서 다시 둔화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가게와 기업들이 운영 재개에 들어갔지만 경기 반등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지난 10주간 실업급여를 청구한 사람들은 미국인은 모두 4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사상 최대치를 연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침체인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늘린 일자리가 앞선 5주 만에 다 사라져버린 건데요. 3월 셋째 주 33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3월 말과 4월 초에는 2주 연속 600만 명을 기록했던 이 실업자 수, 4월 둘째 주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달 들어서는 200만 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기익워커죠.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에서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즉 임시직과 연방정부로부터 이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다른 노동자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에서 제공하는 정부 실업보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수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실업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보험이나 교육 서비스, 공공행정, 대중교통, 또 창구업과 농수산업, 건설업, 제조와 소매업 분야에서 일시해고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하지만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경기가 매우 빠르게 반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일자리를 복귀하게 됐을 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까지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그 내용을 CNBC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커들로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의 빛이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서 매우 강한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이 고용시장에 대한 그의 평가였었는데 그는 지난 4월에 기록한 높은 실업률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만약 이게 진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로 사람들이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점이 바로 이거였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실업보험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주게 되자 본인들이 원래 받았던 월급보다 실업보험이 훨씬 더 많게 됐고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좀 빠르게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런 효과를 막아서 사람들이 일자리로 빠르게 복귀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타깃으로 보복성 규제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본인의 트윗에 경고 딱지를 붙인 트위터를 구실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눈엣 가시였던 SNS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는데요. 케일리 맥커니 백악관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SNS란 기업의 서비스가 아닌 공론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SNS 기업은 이에 따라서 특정 사용자의 게시물 삭제가 어려워지고 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에 트위터는 이날 주가가 4% 넘게 빠졌고요. 페이스북도 보시면 1% 넘는 1.6% 하락한 모습을 보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취한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반보수 편향적이라며 불만을 품고 있던 IT 기업 공격을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상의 정치 편향성과 검열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던 SNS 규제, 여기에는 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이런 모든 기업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은 트위터와의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은 이 트위터와 다르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커버그가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을 로이터를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플랫폼들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면 안 된다면서 트위터와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트위터와 전혀 다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플랫폼이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적 발언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팩트체크 라벨을 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 규제 방안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조금 전에 서명을 했고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우리는 다르다면서 완전히 거리를 두려는 모습인데요. 과연 근데 이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이 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